네, 이슈 나비효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2차 전지와도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심해졌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올지, 우리나라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왜 지금 광물 자원들을 무기화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기에 따른 기회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중국이 광물 자원을 무기화했다. 우리나라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는 또 어떨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이 자원 무기화를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는 이제 2018년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반도체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공격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공으로 그럼 우리는 히토류를 수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자, 최근 이야기도 좀 보겠습니다. 중국 상무부는요, 지난 7월 3일 앞으로 8월부터 갈륨과 이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요,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급 소재, 고급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또 중국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중국에서만 나온다고도 볼 수 있는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걸 막는다면 전 세계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자, 갈륨하고 게르마늄도 상당히 힘들어 죽겠는데 10월 20일이 되니까 중국은 하나 더 통제를 합니다.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 개선 및 조정에 대한 공고 발표라고 했는데 말이 어렵지만 우리 흑연 너네한테 앞으로 팔지 않겠다. 흑연 전 세계에 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흑연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흑연이 포함된다면 가장 일단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섹터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섹터 2차 전지가 여기 있는데요. 뒤편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왜 광물 자원들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반도체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 압박받는 중국은 광물 자원을 통해 미국과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타격이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상당히 타격이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체 공급망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한 상태입니다. 좀 세대를 좀 앞으로 거슬러 가서 예전 이제 미국, 일본 제품들을 불매하자라는 운동이 들어갔을 때 사실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반도체 소재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걸었었거든요. 그 당시를 포함해서라도 근데 그 계기를 겪고 나오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지금까지 수입해왔던 걸 국산화했던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계기가 될지 다음 화면 통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가장 많이 자원 무기화를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 바로 히토류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중국의 광물 자원 점유율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왼쪽에 치우쳐 있는 거는 어디든지 구할 수 있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 동그라미 그리고 가운데로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시면은 중국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갈륨이 가장 눈에 띄죠. 갈륨은 중국에서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 이걸 통제하겠다. 그럼 반도체를 만드는 데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란색 안에 여기 히토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히토류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과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요, 여러분, 매장량과 생산량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장이 되어 있다고 이게 바로 자원화가 되는 게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히토류가 매장량이 많은 국가가 그럼 중국 말고 대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중국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을 가진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더 담합할 가능성 또한 있고요. 자, 이 매장량을 즉 생산량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기술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토리를 통한 것들, 그리고 전 세계가 히토리 하나하나에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것들은요, 그만큼만 단기간 대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갈륨, 게르마늄 모두 중국이 생산량과 매장량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원 무기화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포함된 게 흑연입니다. 이번 흑연은 과연 어떤 피해를 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를 볼 때 가장 큰 4대 요소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음극재에 들어가는 게 바로 흑연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이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계속 충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음극재에 있는 흑연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여기서 배터리 성능이 좌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연의 품질이 떨어지면 배터리의 성능 또한 함께 빠집니다. 흑연의 품질이 올라간다면 배터리 성능 또한 좋아지겠죠. 자, 이제 음극재 소재들이 어떻게 배터리를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은 천연 흑연 음극재가 있고요. 가운데 인조 흑연 음극재, 세 번째가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자, 현재 중국은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현재 인조 흑연입니다. 각각 특성이 하나씩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오각형 밸런스가 가장 잘 맞춰져 있는 건 현재 음극재 소재 안에서 인조 흑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던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은 좋지만 용량과 출력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실리콘 음극재는요, 인조 흑연 음극재보다 훨씬 고퀄리티,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아직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인조 흑연을 써야 되는 건데요. 인조 흑연이 이만큼 밸런스가 좋고 현재 시장 트렌드에 상당히 부합한 흑연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흑연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음극재의 가장 핵심 소재는 바로 흑연입니다. 중국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흑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배터리 업계들이 흑연 수입의 90% 이상을 이미 중국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흑연 통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 너무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돌파구도 이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배터리 업계는 비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흑연은 과연 대체가 되지 않는 것일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국가별 흑연 및 생산 매장량입니다. 제가 생산량과 매장량 오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국은요, 생산량도 많고요, 매장량도 정말 많습니다. 뭐 브라질도 있고요,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다양한 나라들이 이렇게 흑연을 매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전 세계 통틀어서 흑연을 가장 많이 매장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로 보이시나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근데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걸 보시면은 그만큼이야 진짜 전 세계 각지에 뿌려진 매장된 흑연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더 넘어가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흑연은 많이 있습니다. 1949년으로 가서 이 경향일보, 경향신문에 따르면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 미국에 흑연을 50톤을 판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흑연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 매장된 흑연, 우리 중국산 흑연은 대체가 안 되는, 대체 불가한 것은 아니다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전 세계가 중국산 흑연을 사다 쓸까에 대한 의문점은 여기서 들 것 같습니다. 바로 채산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하면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로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중국산 흑연을 쓰는 건 이 가성비가 좋다는 것, 그리고 인조 흑연의 생성 과정을 보면은 왜 가성비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조 흑연의 생성 과정 하나씩 볼게요. 인조 흑연은요, 콜타르로 만들어진 합성 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콜타르가 뭔데? 라고 하실 텐데, 이 콜타르는 석탄을 태웠을 때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광산도 많고 석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이 많다는 건데요. 자, 이 콜타르를
2500도로 가열을 하면 침상 코크스가 나오는데 그 침상 코크스가 바로 인조 흑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요. 전 세계에 흑연은 상당히 많아. 그리고 그거를 가공만 하면은 인조 흑연을 만들 수가 있어. 이걸 왜 대체 못할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다음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전원 구성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전원 구성인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을 통해서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천연가스 다양하게 있지만 55%, 반 이상이 석탄을 통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2500도로 우리는 이제 인조 흑연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2500도가 상당히 높은 온도거든요. 이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값싼 전기가 중국에는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하면 되지, 미국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인조 흑연은 1kg를 만드는데 5kg의 탄소 배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석탄을 태우니까 정말 많은 탄소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요즘 시장 트렌드가 어떤가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 ESG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린 지금 뭐 태양광 만들고요, 풍력 만들고 다양한 뭐 원자력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다 제끼고 2차 전지를 위해서 석탄 발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미 석탄 발전을 통해서 값싼 전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중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 선진국에서 인조 흑연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500도의 고열을 공급하는 전기를 선진국에서는 싸게 공급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비싸게 만들어낸 인조 흑연의 가격도 비싸지겠죠. 예를 들어서 풍력 그리고 태양광을 통해서 인조흑연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조흑연 가격은 엄청 비싸지겠죠. 이미 싼 중국 인조흑연과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논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전 세계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인조흑연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안 만들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거는 이제 시장의 서로에 대한 견제와 눈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봤을 때는요, 중국은 지금 이렇게 흑연이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히토리움만큼 대체가 안 되는 물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통제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중국이 받고 있는 반도체 규제도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우리도 압박에 대한 견제를 해야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전 세계가 다시 석탄 발전으로 돌아가서 인조 흑연을 만들어요. 그렇다면은 중국산 인조 흑연은 이제 값어치가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우리가 잘 팔고 있는 거를 나중에는 못 팔게 되는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 인조 흑연에 대한 움직임 지금 잘 대처하고 있을지에 대한 것도 다음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 이제 선진국들이 과연 이 공급선을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다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흑연 광산 개발에 좀 일단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흑연의 수를 늘려보겠다라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엘라베마주 2곳, 알래스카 1곳, 그리고 LA 비달리아에 이렇게 흑연 공장과 광산을 개발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도 노던 그라파이트에서 300만 톤의 흑연 광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잘 하고 있느냐 이건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현재 포스코 그룹사들이 가장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라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침상 코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침상 코크스는 연간 한 8,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8,000톤은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에 필요한 데 있어서 한 20%에서 30% 정도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이 8,000톤의 물량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3,000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늘려보겠다,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노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저도 자료 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행보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이건 5월과 8월 과연 지금 이 흑연 통제를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 체결 두 개가 엄청난 호재가 나중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5월에 탄자니아 파루 그라파이트와 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는 얼마 전에 이 캐나다의 넥스소스와 머티리얼즈와 함께 MOU를 체결했고 얼마 전에 이 넥스소스 머티리얼즈의 흑연이 선적이 됐다라는 것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포스코 그룹 지주사이잖아요. 철강이다 보니까 광산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콜타르 같은 건 이미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단 맘만 먹는다면 조금 더 대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다양한 그룹, 다양한 회사들, 다양한 종목들이 이 흑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이 나오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즉 정리를 해서 현재는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다양한 수급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기술력과 응급 캐파 확장이 우리나라 흑연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중국산의 통제에도 우리나라가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면서 오늘 이슈 나비효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네. 강성호 아나운서가 준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제가 자료도 자료지만 잘 전달하는 능력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자, 일단은 자본 무기화에 대해서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제가 자료를 딱 보면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발벗고 대체를 위해서 막 나서고 있다라는 건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비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박근호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흑연 대체가 좀 될지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내용이 다 나와 있듯이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저는 느끼는 게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거 하나 안 갖고 있을까 할 만한 거. 근데 저는 뭐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미국이 먼저 이 일의 발단을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본인들이 만들거나 본인들 땅에 있는 것을 뭐 안 팔겠다라는 것까지는 저는 사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네. 뭐 네덜란드에 있는 ASML 같은 회사한테 중국 애들한테 아니 중국 쪽에 뭐 극자외선 그 노광 장비 팔지 마.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솔직히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금 자유무역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지 네. 사실 이게 솔직히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갈륨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8월달 7월 초에 발표를 했을 때 8월달서부터 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이 8월달에 갈륨 수출이 제로였었어요. 제로. 아무한테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미국의 IRA 보조금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해결을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뭐 자료에서 나왔듯이 뭐 마다가스카르나 탄자니아 같은 곳에서 이제 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서부터 이제 그쪽에서 가지고 오려면. 근데 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냐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뭐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지금 배터리 셀 기업들이 셀 메이커들이 밝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준비는 어느 정도 좀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몇몇 코멘트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을 타겟으로 한 거지 한국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다. 근데 뭐 금지가 아니고 수출을 할 때 정부의 허락을 받는 거니까 네. 뭐 이거는 뭐 좀 약간 너무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긴 하는데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 지금 뭐 전기차를 쓰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지금 환경을 위해서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 하나하나가 상당히 환경과는 무관한데?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전기차 하나는 좋다 이거야. 근데 전기차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환경 파괴가 좀 동반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똑같이 또 박근호 매니저님하고 우리 모두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박근호 매니저님, 2차 전지 이거 배터리 전기차. 뭐 지금 강성훈 아나운서께서 얘기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이러니죠. 사실 그쵸. 아이러니인데 네.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한때는 원자력 얘기할 때 전 세계 원자력이 막 뭐 악의 축이 된 것 같은 네. 이렇게 다 없애고 지금은 사실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기차도 뭐 국가별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몇 년 뒤에 우리 이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판매 안 한다, 등록도 안 해준다. 전 요거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아니긴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 어떤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요런 얘기들이 좀 약간 그 온리 전기차의 시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이제 그제 나왔던 소식을 보니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비중을 더 늘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의 신재생 에너지를 그렇게 믿지 않는 것도 그 투자 포인트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수정님이 봤을 때는 그래도 내연기관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만드는 과정이나 음. 또 이렇게 흑연을 이렇게 생산하려고 했을 때 엄청난 탄소. 탄소 배출 네. 때문에 이제 선진 국가에서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진짜 그게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이전까지 맞아요. 해왔던 방식이. 네. 네. 황봉현 씨님 네. 생각은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같아요. 아. 네, 그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유럽에서도 규제를 얘기했다가 자기네들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네. 미국하고 중국에 밀리니까 이것도 바꿔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사실 그 선진국 때문에 개발도상국들 이런 데 피해가 많아요. 사실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는 뭐 홍수 나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저는 박근호 매니저님의 얘기에 진짜 공감을 한 게 과연 전기차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그들의 이익이지 그렇죠. 이게 전 세계에 득이 될까라는 생각. 전기차는 환경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환경을 좀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석탄을 떼어서 전기를 네. 만들어서 그걸 싸게 흑연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진짜 아이러니하다에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네. 강성우 아나운서는 지금 혹시 전기차 타세요? 아니면 앞으로 탈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 디젤 타고 있어요. 상남자. 예, 디젤 타고 있고 그나마 유가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좀 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이 어떤 천연 재료나 이런 자원 때문에 네, 맞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네. 뭐 요소수도 막 얘기 많이 나왔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요소수 대체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또 히토류 또 얘기 나오고. 맞아요. 요번에 이제 흑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흑연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지 말고 벌써 앞전에 이런 결과들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먼저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정책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다음 자원, 또 중국이 우리를 조여올 수 있는 다른 자원을 정부에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포스코 그룹주들 되게 잘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짜 일 잘한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근호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영향을 좀 이번에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 흑연과 관련돼서요. 네. 이제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뭐 생산에 차질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시장에서 추세적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그 평판이 굉장히 좋은 업황이 좋았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에서 뭐 오너 리스크가 생긴다든가 그럼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오히려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그 빌미를 제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응급제 기업들 제가 흐름을 다 살펴보니까 네. 이걸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응급제 기업들이 뭐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막 그 흑연 쪽에서 호재가 생긴 거죠. 호재가
그래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주가가 좋은 쪽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2차 전지만의 이야기 아니면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보세요? 2차 전지 쪽만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도 끌어올려. 근데 외국에서 흑연 광산 마이닝 회사들이 초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래요? 외국 기업들은 지금 저것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 사실 뭐 관련된 기업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IRA 보조금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좀 미루어 봤을 때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이거든요. 네. 배터리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드네요. 저는 자원이 너무 맞아요, 많고 맞아요. CATL도 있잖아요. 현대기아 자동차에 지금 중국 배터리 달려 나오는 자동차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사는 소비자들이 글을 쓰는데 이거 왜 중국 배터리 달고 나오는 거냐. 예. 뭐 좀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CATL 자체 배터리가 저희 나라 뭐 엔솔 같은 경우보다 절대 뒤지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중국 쪽에서 배터리 말고 반도체 굴기 요거는 진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국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잠식하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확 죽었듯이 네. 그 반도체도 이게 굉장히 좀 나중에 되면 굉장히 좀 회색 코뿔소처럼 좀 큰 어떤 그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쉽게 얘기해서 2차 전지는 중국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 미국이 건질 수 있는 건 이제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계속해서 제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내가 1위 되겠다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것들이 이제 주변국으로 퍼져가면서 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달에 에이펙 회의가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만나서 또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나비효과 또 수고해주신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강성호 아나운서는 네. 2부 우문 현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